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노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카카오뱅크의 가치평가가 과연 은행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건지, 금융 플랫폼으로서 평가를 받는 건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에 대해 이해해보는 영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6월 28일 공개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공모 희망가를 3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만약 공모가가 39,000원,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될 경우에 카카오의 예정 시가총액은 18조 6천억 원이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IPO 이후에 공모가 상단으로 공모 금액을 모집하게 될 경우 자기 자본이 5.4조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의 시가총액 18조 6천억은 PBR 수치로는 3.4배에 해당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사를 살펴보면 KB금융이 23조 원으로 PBR은 0.5배, 신한지주는 21조 원으로 PBR 0.5배, 하나금융 14조 원으로 PBR 0.4배, 우리금융 8.4조 원으로 PBR 0.4배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이 0.5에서 0.4배의 PBR에 거래받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비되는 수치지요. 따라서 카카오뱅크는 전통적인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다른 산업으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가 공개된 이후에 뉴스들을 살펴보면 장외 시가총액과 비교하면서 장외 시가총액이 40조 원 수준이었는데 카카오뱅크의 예정 시가총액이 18조 원이라는 수준은 적정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은행인데도 시장의 평가가 다른 이유를 이해해 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지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카카오는 전통적인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인 뱅킹 비즈니스와 함께 모바일 앱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 금융업 뿐만 아니라 비금융업 전반에 걸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제휴하여 고객에게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식 연계계좌 개설, 제휴은행 대출 추천, 제휴신용카드 등이 있다고 밝혔죠. 결국 전통적인 은행으로 평가받을 때는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서 PBR로서 PBR 0.5배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 규모에 따른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뱅킹 비즈니스가 아닌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평가를 해야 하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평가할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평가 가치 방법이 바로 MAU, 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성화 유저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부문별 손익 현황과 수수료 구성을 살펴보면 예대 마진 수익, 즉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에서 4,080억 원을 벌었고 금융 플랫폼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에서는 68억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가 작년 기준으로는 전통적인 은행들이 하는 예대 마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시장은 앞으로 이 수수료 수익,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수익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 수수료 수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간 적자였던 순수수료 손익 역시 2020년에는 68억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따라서 카카오가 2020년 기준으로는 은행들이 하는 예대 마진에서 가장 큰 수익을 벌고 있지만 이러한 예대 마진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주를 평가하는 시가총액으로는 카카오뱅크의 PBR이 너무 높아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속 성장을 감안하고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감안을 해도 기존 은행주 관점에서는 기존 PBR이 0.4배인데 카카오뱅크의 PBR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주를 평가할 때는 ROE, PBR의 관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금융주는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예대 마진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를 살펴보시면 ROE가 높을수록 결국 PBR,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역시 높게 평가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카카오의 시가총액을 잘 설명할 수 없자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해외의 사례들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많은 사례로 참조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상장된 인터넷 전문은행 세븐뱅크의 사례를 참조해 볼 수 있는데요. 세븐일레븐에서 내놓은 세븐뱅크는 편의점 내 ATM을 고객 채널의 접점으로 활용하여 카카오뱅크처럼 모바일 뱅크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사업 모델을 보유했고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 ROE는 15% 수준, PBR은 2.5배에서 3배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를 카카오뱅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약 15조 원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을 금융 플랫폼 기업의 멀티플을 적용해 볼 경우 금융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 네이버페이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는 MAU가 1370만 명으로 고객 한 명당 약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고객 한 명당 100만 원의 가치를 카카오뱅크의 총 고객 수에 곱할 경우 13.8조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단순 결제 플랫폼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대비해서 50%의 멀티플을 적용하거나 혹은 100%의 프리미엄을 적용할 경우 그 가치는 20.6조 원에서 27.5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이처럼 카카오뱅크를 기존의 은행을 평가하는 ROE, PBR 모델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으로서 MAU, 활성화 고객당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재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혹은 장외 시장 가격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이렇듯 카카오뱅크의 가치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얼마나 확장성이 있고 성장할 것인지가 시장에서의 가치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뱅크는 그 생태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결국 기존 예대 마진만으로는 현재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으로서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는지가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카카오뱅크는 현재 생태계 내에 다양한 사업 분야인 디지털 콘텐츠, 생활, 쇼핑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려고 카카오 유니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플랫폼은 강점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최근 K뱅크의 자산성장 재개, 토스뱅크의 새로운 진입 등과 같이 경쟁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차별화할 것이고 어떠한 경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예정 시가총액 18조 6천억 원은 ROE 15% 그리고 PBR 3배를 달성해야 평가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글로벌 은행 가운데서도 ROE 15%를 유지하며 PBR 2배 내외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미국 은행이 유일한데요. 이러한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뱅크를 이해해야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설명이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공모가를 확정하고 상장일날 투자자들의 높은 열기에 힘입어 현재 장외 시가총액인 30조 원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융 플랫폼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전통적인 은행으로서 평가를 하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이해할 때 어떠한 점을 근거로 시가총액을 평가하는지 살펴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성종화 전배승 연구원의 카카오뱅크 가치 시뮬레이션이라는 5월 12일 보고서를 참조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싶은 분들은 환경 컨센서스에서 해당 리포트를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